예,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기습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전격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미국의 군사 작전 어떤 노림수였을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We'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So the illegitimate dictator Maduro was the kingpin of a vast criminal network responsible for trafficking colossal amounts of deadly and illicit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We'll run it properly. We'll run it professionally. We'll have the greatest oil companies in the world go in and invest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nd take out money, use that money in Venezuela. And the biggest beneficiary are going to be the people of Venezuela. And also, I can't. 예, 스튜디오에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시고요. 계속해서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도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전면적으로는 마약의 문제를 내세우긴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자님은 요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초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쵸. 어쨌든 예. 이유가 명분이 뭐가 됐건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체포하는 작전, 군사 작전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초현실적인 일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트럼프니까 트럼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뭐 전체 국제사회 문법 자체를 헝클어버리는 그런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 예. 그 전수미 대변인님은 사실 외교 쪽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태요. 그냥 전 뉴욕타임즈 사설을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전쟁 광이고 이 체포 자체도 불법이고 그다음에 전쟁광 이번에 국방부가 전쟁부로 바뀌었잖아요. 전쟁광의 크나큰 실수다. 이게 뉴욕타임즈가 이번 사태를 언급한 정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분들은 이게 경제 안보 때문에 오직 민주주의가 아니라 석유가 탐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예.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러한 사태들이 이라크라던가 예전에 리비아라던가 그런 비극들을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평가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큰 나라는 작은 나라가 문제 있다고 자기들 쳐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연하냐? 작은 나라 인권과 큰 나라 인권은 좀 다른 거냐 봤을 때 이 행위가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국제법 학자들이나 그런 이제 정치학자들 시각에서는 좀 문제가 많았다라고 파악을 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 그 네. 베네수엘라 국민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두로가 오랫동안 철권 통치를 해온 독재자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독재자가 사라졌다. 이 자체가 남미 국가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정치 체제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두로 체제의 끝이 안 보였었는데 그게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미 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미국에 대한 반감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반감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후에 근데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호락호락하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 불안이 미국의 앞마당에서 펼쳐지게 됐고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베트남화 될 수도 있다 미국이.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헤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남미가 굉장히 불안정한 통치 체제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반대로 그거에 맞서는 어떤 시민적인 힘, 파워, 뭐 이런 것들도 상호적으로 성장해 왔던 이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일부를 미국이 무너뜨렸다. 이런 부분들이 겹쳐질 경우엔 상당한 이제 혼란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차베스 전 대통령이라든지 마두로라든지 전부 다 반미 성향이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베네수엘라 전반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반미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의 군사 공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미였던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 당시 침투했던 상황들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과 우리 이제 전두환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 미국에서 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지도자로서 봤을 때 그거를 차용해서 그냥 인정을 해줬었잖아요. 이제 어허. 그런 식으로 각 정부의 독재 정권이라던 지도자가 미국과 결탁해서 본인들이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게 이익으로 좀 간주가 된다면 예, 무조건적인 반미 성향보다는 본인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결국엔 예전에 기억하실 텐데 아버지 부시가 노리에가를 체포를 했을 때도 그리고 오바마가 그 오사마 빈 라덴 체포했을 때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핵심은 이 체포가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 특히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 안보에 뭐 석유의 어떠한 자원의 어떤 핵심 이익으로서 그 도움이 되냐라는 게 미국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 똑같은 체포의 장면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분이 미국이 미쳐서 그랬냐, 뭐 전쟁 광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석유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얘기를 들으시면 석유만 30번 넘게 나와요. 민주주의 그런 말 없거든요. 결국에는 철저히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기분 좋게 여유롭게 좋은 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나 미국의 경제 지켰어. 미국의 국가 이익을 내가 수호했어. 우리가 뭔가 한 건 했어. 이런 모습을 트럼프가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게 하지만 미국인 당사자로 우리 트럼프가 좀 한 건 했네? 라고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은 결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재밌는 미국 현상이 내부는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생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했습니다. 네. 뭐 150대의 항공기가 그 영공에 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반려동물 못 키우는지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굉장히 뭐 그 생포를 위해서 작전을 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전명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앱솔루트 리졸브 압도적 예. 결의라는 이름의 작전명으로 예. 진행이 됐다고 하고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그 굉장히 좀 수개월간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 포석에서 이 작전을 아마 진행을 했을 텐데 물론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이런 작전을 기획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 시대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는 장면이었고 뭐 이동 경로, 생활 패턴 이런 뭐 단순한 이제 부분부터 언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려까지 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정권 핵심을 제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좀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 있음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전날까지도 이제 그날까지도 당일도 이제 마두로가 외교적인 행보를 했었었는데 미국은 이제 이 마두로를 외교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수개월 전에 이미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부인까지 체포를 했는데 부인 예. 역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국제법상의 여러 위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카르텔이다 마약 카르텔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이 부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동반자다. 그 범죄를 같이 실행하는 사람이다. 미국은 예.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규정으로 지금 미국은 이 정권 자체가 범죄 조직이었다. 뭐 이런 논리를 지금 이제 밀어붙일 그렇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석유만 뭐 몇십 차례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석유 에너지 패권을 이제 뺏어와서 나중에는 이제 뭐 중간 선거에 좋은 결과까지 생각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무서운 게 본인이 선거에서 이겨서 본인의 집권을 계속하는 거고 이번에는 바로 무서운 효과가 가시죠 나타났다고 말씀드린 듯이 이번에 트럼프가 공격을 전쟁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유엔 헌장 1조 2조를 위반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행위를 보이지? 라고 전 세계적인 공격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은 너무 시원해. 잘했어.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거잖아. 진짜 사나이고 우리 일하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은 결집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무서운 건 내부에서 혼잡스러울 때 내부의 집도끼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적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경찰 국가인 미국, 세계의 정의를 실현하는 미국, 근데 힘 있는 미국이 이렇게 문제 있는 독재 국가들 내가 직접 청소해 줄게, 내가
질서를 다시 잡아줄게, 내가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줄게, 이런 기조로서 세계 경찰국가 강력한 행위자 이제 트럼프의 지도력을 자신의 집도끼에게 보여주는 그런 국내 선거용으로서도 이 국외 정치를 활용했다. 이게 트럼프의 좀 무서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금 평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보수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왜 자꾸 외국의 전쟁에 개입을 하냐, 그 돈 들어가는데, 이 흐름이 있어요. 예. 트럼프도 사실 이 흐름에 서 있던 대표적인 그렇죠. 이제 정치인이죠. 예. 또 한 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좀 올드한 보수들 중에서는 야, 위대한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강력한 미국, 예를 들면 예.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건 또 재정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보수의 이 두 개가 큰, 이제 말하자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인데, 이 결에서 미국 보수들이 결국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부분의 문제는 사실 남아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그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작전들은 그나마의 정당성과 명분을 갖고 있었어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당성과 명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뉴욕 타임즈 얘기도 하셨지만 미국에 있는 모든 언론도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예. 공개한 사진조차도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더군다나 본인의 SNS 계정에서 공개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행위가 정말 정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보수의 기조에서 보면 이게 위대한 나라 미국에 복무하는 것이냐, 이런 면에서 과정적으로 사실 이제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왜 여기에,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개입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뭘 가져올 거냐, 이거는 사실 좀 시간이 지나고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평가를 지켜봐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약간 이제 좀 갈릴 수 수도 있죠. 있다는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당장에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를 제거하고 마약 카르텔을 뭔가 한 거에서 시원해 보이지만, 결국 미국에 가져올 경제적 이득이 뭐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이게 단기간에 계산이 안 그렇군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수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명분이었던 마약 밀매 혐의 관련해서는 재판정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섭니다. 네. 뭐 요거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뭐 이거는 사실상 미국에서는 마두로가 만약에 유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요. 마약 밀매나 돈 세탁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될 거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종신형이 나올 거고, 아하. 이 미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국제적으로 여러 관심들을 모을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마두로가 협상을 할 수도 있죠. 예, 석유를 가지고 협상을 하나요? 미국이랑 그러면? 협상도 가능하고, 예. 근데 뭐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게 굉장히 어쨌든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근데 뭐 이런 사건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뭐 유죄 판결이 나면 뭐 종신형 이상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 들려오는 걸로는 뉴욕 구치소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 구치소에 이렇게 다른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맞는 건가도 싶고, 만약에 그러면 무죄가 난다면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선거 과정을 지금 베네수엘라 선거 과정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그 선거 과정부터 사실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두로 자체가 이제 당선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 그래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가 도대체 공식적으로 지도자로 인정하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분,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이신 바로 마리아 마치도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트럼프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재밌는 게 바로 이제 로드 게리스라고 지금 이제 부통령이면서 서교부 그렇죠. 장관을 예, 이 예, 사람이 재밌는 게 두 개직이에요. 부통령이기도 하고 서교부 장관입니다. 제가 아까 아. 말씀드렸지만 석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교부 장관은 이제 오빠 해리스와 함께 되게 엄청나게 베네수엘라에서 힘이 막강한 집안이고, 이제 석유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권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 눈에는 그냥 그 트럼프 눈에는, 제 눈이 아니라 트럼프 눈에는 오직 석유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마두로가 지명한 로드리게스를 부통령을 그다음 차기 지도자로 인정하려는 이유 자체가 이 사람이 석유부 장관이고 베네수엘라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벨 수상자보다는 이 사람을 자기의 차기 파트너로 지정을 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화 극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그런 전략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 그 부통령 이름이 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부통령 처음에 말은 우리의 대통령은 마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로드게리스. 네. 로드게리스. 네.
오늘은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존중하는 관계로 가보자. 네, 뭐 이런 왜냐하면 이게- 본인을 찍을 네. 그 트럼프가 본인을 인정하는 걸로 뉘앙스를 보이니까 본인이 이제 부통령이 아니라 바뀌었군요. 대통령으로 보이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행 지금도 대행이라고 불리고 있죠. 예. 권력 앞에 아버지와 자식도 없듯이 이제 본인이 대통령 되게 생겼으니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조금 바뀌었다. 미국 네. 입장에서는 직접 들어가서 통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다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을 세워서 그 그러니까. 정권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지금 부통령인 로드리게스가 최적화된 인물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어제 로드리게스도 일성은 국내 정치를 의식한 발언이었다라고 보면 지금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는 일은 터졌고 수습을 해야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럼 로드리게스 입장에서도 본인이 말하자면 군부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부 세력이 아닌 상태에서의 기반으로 따지면 네, 미국의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집권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예. 선택이겠죠. 예,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뭐 세계적인 뭐 국제 환경이 바뀌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다,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는데 제일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트럼프는 자기가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건드리지 않잖아요. 예. 근데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외교적으로 업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정권 제거 작전이면 북한도 그럴 수 있는 거 그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라고 예.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으로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위치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아, 그런가요? 직접 작전 전개를 하기는 예. 쉽지 않은 조건이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트럼프가 어쨌든 차기에라도 본인이 추진해 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뭐 직접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 뭐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씀도 그런 하시고 말을 하더라고요. 좀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자의 나라에서 시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또 북한과의 관계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흠.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북한에 투영됐을 때 어떻게 남북관계라든가 북미 대화에서 하나의 쿨러가 될 수 있을까? 예. 이러면 김정은은 뻔하거든요. 아, 내가 핵무장 더 빡세게 해야겠다. 안 그러면 나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미 대화에 있어서 하나의 좀 과제를 던졌다 그렇게 봅니다. 아하. 약간 자국 우선주의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경제 안보를 좀 챙겨야 되는 외교 안보까지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근데 같습니다. 뭐 지금 국내에 말씀하셔서 한마디만 하면 베네수엘라 우리는 뭐 국력, 경제력, 시민사회 수준, 정치력 모든 거에서 비교가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랑 우리를 왜 비교를 하는지 그 국민의힘조차도 대한민국의 일원이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런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아하,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김한 한결의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